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진로진학팀 대전 노원고등학교 교사 양종수입니다. 오늘은 작년도 면접을 치른 선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 입학 면접 준비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면접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 기반 면접, 그리고 일정한 지문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를 제시하는 제시문 기반, 그리고 해당 학과와 관련한 관심도와 학생의 인성과 관련한 질문하는 인적성 면접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지원한 대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해당 면접 유형과 함께 기출문제를 찾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연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다양한 학교의 면접에 응시하고 좋은 결과로 수시 합격을 한 선배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노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혜민 학생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후배들에게 면접대기 특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실제로 작년도에 또 김혜민 학생을 면접 지도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결정했었습니다. 올해 꼭 촬영을 하면 우리 김혜민 학생을 모셔서 이 노하우를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이 방학인데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인이 면접을 봤던 학교는 어디일까요? 네, 저는 먼저 충남대학교 의예과에서 서류 기반 면접을 봤었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서 다중미니 면접인 MMI 면접을 봤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면접을 보셨는데 아까 제가 이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서류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하고 그리고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제시하는 면접 유형, 그리고 의예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중미니 면접 등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면접까지 다양한 면접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후배들에게 해줄 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선배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서류 면접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서류 면접 준비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기부 활동을 명확히 알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실제로 가면 저도 그랬듯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정된 시간 안에 생기부에 기재된 활동을 인상 깊게 면접관님들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히 읽고 모든 활동들을 명확히 숙지한 뒤 각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의 틀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활동 주제, 활동을 한 이유, 활동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4항목으로 구성을 하여서 각 항목당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니까 많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장황함 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가 해준 얘기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얘기가 본인이 했던 활동을 나름대로 주제, 그리고 활동한 이유하고 또 활동 내용,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전 꿀팁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면접 연습은 어떻게 했는지 좀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서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서류 면접에서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자신 혼자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모의 면접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를 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이 화면이 좀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좀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방금 이제 선배가 얘기한 내용과 연결쳐서 그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대부분 어떤 단편한 네 아니요 이런 단편적인 대답보다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과 연계해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을 설명하는 게 본인의 느낀 점, 그리고 그 활동에서 본인이 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모의 면접을 실제 하셨는데 모의 면접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 떨려서 실제로 모의 면접을 봤을 때는 말도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방법이나 자세 및 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모의 면접을 보다 보니 답변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 뒤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도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달변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과 제 생각을 묻는 것인 만큼 진솔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게 이 서류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핵심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의 면접도 실전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선배가 해준 말에 달변가를 뽑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나 말 잘하고 싶다 막 이럴 텐데 실질적으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좀 잘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선배가 얘기했어요. 연습에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 이 말 잘하고 싶다는 논리적으로 좀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일 텐데요. 혹시 선배만의 논리적 말하기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면접에서 논리적인 답변을 할 때에는 두 갈식 화법으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먼저 말한 후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하여 나열하는 형식의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면접관들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선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학생들이 반복되는 말이 있다. 바로 그게 이제 연습이라는 걸 거고요. 저도 이제 면접 지도를 많이 하고 또 참관하게 되면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두 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생각할 때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면 다 듣겠지 하겠지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그 첫 마디에 집중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배가 이야기한 대로 이 두 갈식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제시문 면접도 좀 준비하셨을 텐데 학생들이 제시문 면접에 대한 부담을 매우 크게 갖습니다. 어떤 지문이 나올지 또 내가 과연 그걸 잘 독해내낼지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에서 이 제시문 면접의 두려움을 좀 없애고 임할 수 있었던 그 제시문 면접 노하우를 말해주신다면 뭘 말하겠어요? 네, 제시문 면접의 노하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면접이 평가하고자 하는 이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시문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보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사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 서울대 의대 MMI를 준비하며 의학적 소양, 올바른 가치관, 상황 대처 능력 등 MMI가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들을 먼저 숙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답변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출문제들을 실전처럼 풀고 모범 답안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면접에서는 처음 보는 제시문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습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봤었던 서울대 MMI의 경우에는 이 제시문과 관련된 질문이 썰에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면접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그 이전부터 여러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의 면접을 반복하면서 그 즉석에서 답변을 구성해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 방송을 좀 보는 학생들 중에 나는 서울대 면접 못 보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이 제시문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좀 해당되는 것은 이 채점 요소라는 것이 꼭 각 대학에 이제 있거든요. 다르게 보면 그 채점 요소가 하나의 답안의 구성 방안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연습하다 보면 어떤 제시문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습했던 틀이 확보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떨리죠. 특히 면접 보러 가서는 잘 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리고 좀 긴장도 됐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도. 근데 그런 그 떨림을 좀 방지하고 또 면접을 대기할 때 우리 선배는 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면접 대기실에서 저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 공부한 자료를 정독하면서 대비하기도 했고, 엄청 떨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면접 전에 이 대기 시간이 적게는 10분에서 20분, 많게는 1시간 이상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이런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생각을 과도하게 하면 긴장이 되고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 때에는 숙면을 취하거나 이렇게 휴식을 오히려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가져가서 가볍게 훑어보는 것도 좋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그리고 좀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정독하고 그 떨리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아마 이제 학생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수능 원서 접수도 하고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수능도 앞두고 있고 또 면접도 앞두고 있고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막 이런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하면서 뭐 아마 질문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학교 현장에 많을 거예요. 선배 입장에서는 수능 전과 후 면접을 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 수능과 면접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떻게 가졌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원서 접수한 대학들 중에 수능 직후 바로 면접이 시작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9월에 원서를 작성한 뒤부터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면접 준비를 수능 공부와 병행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능 직후 면접이 바로 시작되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 준비도 수능 전부터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면접일까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면접 준비에 임했습니다. 네, 선배가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 질문이 좀 모순이었죠. 수능이 우선이냐 면접이 우선이냐. 근데 두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비율상의 차이지만 준비를 조금씩 하고 또 먼저 좀 기간상 앞에 있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굉장히 좀 귀중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면접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한 후배들에게 사소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팁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복장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고 단정한 옷차림을 추천을 합니다. 검정색처럼 어두운 색도 단정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밝은 색으로 입고 면접에 임하게 되면 면접관에게 한층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때는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미간을 보는 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압박 질문이 들어오실 수 있으신데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한마디만으로도 불안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고의 흐름을 정돈하고 다시 잘 말하기를 이어갈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출신 지역, 학교 이름,
부모님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무심코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은 완벽한 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진 이런 진정성과 가능성은 분명히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선배 얘기 들으면 엄청 응원을 앞서서 자신감 갖고 난 합격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선배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 마지막 수험생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 면접은 무엇보다 이제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요. 이 자신감을 위해서는 선배도 이야기했고 선생님도 전해주신 말은 실전과 같은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달변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전달할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수험생들 지도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 면접은 늘 평가를 받으러 가는 거겠지만 어쩌면 그날은 미리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다닐 학교의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라고 좀 생각해보면 좀 더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배 말처럼 선생님, 친구, 가족들과 함께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보완해가면서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선배와의 면접 꿀팁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